경력 20년 경매 전문가, 꾸준함과 부지런한 경매 유튜버, 쉽고 정확하게 명쾌한에서 홍티와 함께 NPL 재테크의 새바람 NPL 투자, 작은 투자금으로 재미 보았죠. 엄마 아빠 친구들 홍티 경매로 함께 오세요. 빨리 빨리 투자금액 안전해요. NPL은 세금 면제, 싸게 사고 되팔아서 수익금이 창출돼요. 전문 지식 없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매번 유튜브로만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홍티 경매 유튜브 NPL송으로 만나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시죠?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홍티 경매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에서 항상 강조했듯이 NPL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인증해 드렸죠? 누구나 NPL 수익 가능하답니다. 지금 빨리 제 손을 잡으세요. 지금 당장! 투자금액 안전해요. NPL은 세금 면제, 싸게 사고 되팔아서 수익금이 창출돼요. 전문 지식 없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오늘 제가 또 실수를 하는 바람에 20분 전에 올렸다가 이제 켰네. 잠깐만. 또 자리를 옮겨서 이거 좀 치우고요. 자, 네, 어서 오세요. 제가 6시 20분에 켰었는데 토요일날 우리 또 지난주 금요일날이구나. 금요일날 그 새벽 방송 마치고 우리 또 회원들하고 이제 그 비공개 영상으로 라이브를 돌려놓는 바람에 이제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였는데 비공개로 돌려놓은 줄 모르고 제가 이제 키다 보니까 이게 제 모습이 또 이게 같은 파란색이니까 이게 파란색이니까 이게 색을 먹는구나. 이거 벗어야 되겠다. 같은 파란색이니까 얘가 배경이 파란색이라 이걸 어두운 색을 하니까 노란색 중심으로 입어야 되겠네. 노란색. 노란색이나 이렇게 입어야지. 자, 좀 이쪽으로 나올게요. 자, 이게 비공개로 분명히 스트림은 켜져가지고 영상은 돌아가는데 왜 안 뜰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비공개로 와가지고 공개를 돌려놓는 거 깜빡이 하다 보니까 2번이나 켰다 껐다 하다 보니까 5분이 가버렸네요. 네. 참. 자, 오늘은 이제 월요일날 벌써 월요일이 됐고요. 일주일이 그러고 보니까 일주일의 시간이 참 금방 갑니다. 금방 가고요. 벌써 1월달이 이제 이번 주가 1월달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벌써 1년 12달 중에 한 달이 그냥 또 가버리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건 이제 뭐 나이가 들었다는 반증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던데, 뭐 그게 사실인지 뭐 그거는 본인만이 느끼는 거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요. 또 어저께 좀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오늘 좀 더 나으면 되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조금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게 있으면 뭐 오늘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조금 더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발전돼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또 다음날 눈을 뜨면 또 오늘 하루 눈을 떴으니까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보냈구나. 아니지,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47통 그 우편물을 발송을 하고요. 채권자들한테 발송을 하고, 채권자들한테 발송을 하고, 금요일부터 이제 뭐 연락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연락은 4통이 왔어요. 4통. 그러니까 47통 중에 4통이 연락이 왔으니까. 물론 뭐 이번 주에도 또 올 수 있고, 뭐 연락,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연락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 뭐 중요한 거는 연락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뭐 우편을 보냈는데, 뭐 다음날 연락이 오는 또 그런 또 행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연락이 와서 처음 연락 온 분하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또 좋은 가격에 뭐 수익 날 수 있는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뭐 그런 조건에 뭐 진짜 굿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다른 회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스터디 회원분들도 그렇고 뭐 연락 편지를 보내고 분명히 이 사람이 받았다는 거는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연락이 안 오다가 뭐 2주 지나서 연락이 와서 뭐 또 얘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편지를 보내서 어떤 뭐 답장을 기다리듯이 왜 연락이 안 올 거라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단은 보냈으면 할 일을 다 한 거고, 연락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하게 연락을 받은 채권자분들의 전적으로 몫이죠. 그분들이 뭐 저희 편지를 읽어보고 야 뭐 괜찮겠다 싶으면은 연락을 하실 거고, 그렇지 않고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던지시면은 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연락을 우리가 뭐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보낼 마음이 없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보낸 사람 이름만 알고 어떤 마음인지 어떤 환경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면서 실망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어찌됐든 47통을 보내가지고요, 4통의 연락을 받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그 보낸 영수증인데, 물론 카페에도 제가 올려놨고 또 지난 시간에도 이걸 보여드렸지만, 일반 등기를 보내시고요, 빠른 등기를 보내시지 말고, 빠른 등기는 이제 만약에 폐문부재, 그러니까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우체부 아저씨께서 전달을 못할 경우에 뭐 한 2번인가를 방문하셔갖고 2번 방문해서도 문을 안 열어, 뭐 아무도 없다, 폐문부재다 그러면 메모를 붙여놔요. 여러분들 뭐 우편물 왔다고 우체부 아저씨께서 보낸 거 그 받아보셨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편물 왔다는 쪽지 메모를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찾아가질 않아요. 연락도 없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 우체국에서 하는 일은 다시 보낸 사람한테 반송을 하기 때문에, 그 반송할 때는 그냥 반송해 주는 게 아니라 반송 요금이 또 똑같이 들어요. 또 3천 얼마가 들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보낼 때 반송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보내서 그분이 받을 의향이 없고 우리 마음에, 아니 본인 마음에 전 들지도 않고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몫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갖다가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반송 받아갖고 우리도 받아갖고 다시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우체함에다가 우체통함에 그냥 꽂혀 있으면 뭐 어디 가셨다가 늦게라도 와서 또 며칠 있다가 오셔서라도 그걸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반송할 필요가 없는 우편물로 보내서 반송 불효라고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일반 등기를 보내시면 이제 눌러서 만약에 안에 사람이 있으면 전달을 하고, 사람이 없으면 우체통함에 꽂아놓고 오시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그분이 생각이 있으시고 뭐 우리 편지 봉투가 뭐야 이거 웬 서리 봉투가 왔어? 라고 보시고 글씨가 이쁘네? 손수 썼네? 뭐 겉봉에도 손수 제가 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은 한번 뜯어보고 나서 뭐 그분이 관심이 있거나 의향이 있으면 연락이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에 딱 2통씩만 보내보세요. 일주일에 2통. 저처럼 47통을 보내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뭐 저는 일일이 이제 약간의 메모는 한 줄씩 썼지만은 이제 물론 매수 의향서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대로 매수 의향서를 작성을 쭉 해서 그거 틀대로 해갖고 사건 번호, 채권자, 소유자, 채무자 다 이름 바꿔가지고 그 내용만 바꿔서 받는 사람 뭐 바꿔서 뭐 다 보냈는데 그것도 사실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에요. 바꾼 다음에 한 장 뽑아내고 또다시 바꾸고 뽑아내고 그게 한 50통 가까이 되다 보니까 47통이 되다 보니까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요. 겉봉에다가 주소 쓰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걸려서 제가 물건을 찾고 편지 봉투에 풀칠해서 붙이는 것까지 해서 거의 한 대여섯 시간 이상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는 47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여러분이 물건을 검색하다가 내가 요 물건은 내가 해보겠다. 여러분 집 주변으로, 여러분 직장 주변으로, 여러분들이 행동 반경 가까운 거리로 또는 물건지가 좀 멀리 있어도 등기부등본상에 보면은 여러분 근저당 채권자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주소가 만약에 가깝다 그러면은 굳이 보낼 필요 없이 직접 가서 넣으셔도 돼요. 뭐 직접 가서 저는 뭐 배를 눌러서 직접 가서 드려도 되는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가 뭐 경매에 말씀드린 대로 낙찰자하고 쫓겨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도당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찾아간다 그래서 뭐 요즘 코로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또 불편함이 있겠지만 어쨌든 가서 직접적으로 뭐 배를 눌러보지 않더라도 그분 우체통함에 넣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면은 공동주택이면은 문틈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굳이 여기서 이게 가까운 거리인데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만약에 뭐 강남이나 또는 뭐 송파나 이런 길이 이런 중간에 있으면 직접 제가 가는 길에 넣죠. 근데 저는 이제 47통이나 되다 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발송을 한 거고 여러분들께서 뭐 인근 우리 집 주변이다 직장 주변이다 내가 움직이는 행동 반경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 가셔갖고 편지도 넣고 그 다음에 채권자도 만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더도 말고 일주일에 딱 2통씩만 보내시고요. 2021년도 올해는 한번 저하고 새벽에 함께 하시면서 편지를 일주일에 2통씩 해서 더도 덜도 말고 진짜 한 달에 8통 그래서 1년에 100통의 편지만 한번 보내서 그 성과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요. 연락이 왔을 때 이거 뭐 내가 불안해서 또는 내가 당황해서 못하겠다 싶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홍티경이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물건도 확인해보고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을 모색해서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건 이제 제가 그 통화한 건데 뭐 제 목소리가 들어갔으니까 불법 통화는 아니고요. 불법 통화라는 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녹음을 했다 하더라도 내 목소리가 들어갔다고 하면 불법 통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아마 작년에 우리 김 변호사하고 제가 유튜브 찍을 때 그 얘기를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과연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연락이 왔을 때 받을 때 하고 제가 받을 때 하고 뭐 비교 한번 해보시고 뭐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침에 나한테 보니까 무슨 부동산 경매된다고 뭐 박성사가 채권자에서 뭐 하나 날라왔는데요. 그 근저당권 갖고 계시는 거죠, 사장님께서? 예, 그 근저당 채권을 저희가 살 수 있어서 그 문의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네. 저 박성서가 이것을 경매를 지금 하는 겁니까? 경매 들어간 거예요? 사건 번호 한번 불러줘 보시겠어요? 경매 물건? 90. 이게 제가 밥 먹다가 연락 받아가지고요. 예. 밥을 앞에 먹고 있는 중에. 네. 983 잠깐만요. 지금 확인해봐 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밥을 먹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가 빨리빨리 안내해드리는데 밥을 먹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너저분 해가지고 여기 자리에서 제 자리에서 물론 뭐 제가 조금 뜸을 들였죠. 원래는 빨리빨리 대답을 해드리는데 예정 물건에 이게 하면 이제 경매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제가 예정 물건에 보냈습니다. 이권이 없다고 갔던데 다 막 뭐 주고받을 게 없다고던데. 그래요? 그럴 리가. 한번 듣고 계세요? 저 입술에 좀 다루고 올게요. 입술이 터가지고. 아니 조근영이가 네. 박성서하고는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 네. 라고 둘이 뭐 이야기가 됐다고 그러던데 박성사가 이거 재판이 하나 보죠? 이거는 지금 현재 경매가 신청된 거는 이미 작년 2019년도 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효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아니요, 문제가
경매를 넣은 사람은 박성서 씨인데, 예. 예, 근데 이분은 지금 경매를 또 넣은 데가 대진 반도체라는 데서 경매를 또 넣었고요. 예, 또 넣었어요. 국민은행, 우리카드, 역삼세무서, 또 건강보험공단, 대진 반도체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강남구, 그다음에 마용도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께서도 경매를 또 같이 또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매가 취하되기는 어렵고요. 네, 이거는 경매가 취하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너무 많아요. 빚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등본이 그냥 지금 그냥 채권자만 해도 지금 15분이 넘는데요. 그 순서대로 돈이 가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잠깐만 정수정 선생님이세요? 예. 아, 예. 순서대로 돈이 가는 거고요. 예. 낙찰이 되면 이제 아직까지 얘는 이제 경매가 대기 중이어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감정평가하고 금액이 산출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아마 앞으로 빠르면 한 2-3달 안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낙찰이 누가 제3자가 받으면 우리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우리은행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권자가 선생님보다 빠른 가압류권자가 있지만 이제 어쨌든 가압류권은 100% 배당은 안 되지만 가압류권도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우리은행 다음 한 3순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얘가 가격이 뭐 그렇게 싸지는 않을 테니까 선생님은 배당이 아마 거의 다 될 거로 예상이 돼요. 예. 내 거를 그럼 얼마에 사가셨어요? 선생님 원금은 얼마 갖고 계세요 그거? 이거 설정할 때? 새끼한테 원금이 네, 그 새끼한테 원금이 그래서 웃은 거예요. 근데 1억 2천밖에 안 잡아주셨어요? 아, 또 1억도 했어. 1억은 1억은 좀 밑에 있구나. 또 했어. 예, 1억은 저 밑이네 그래도. 예, 그거라도 해놔서 나중에. 예. 그러면 토탈에서 지금 원금이 2억 2천인데 몇 년 됐잖아요. 나는 걔한테 그 새끼한테 한 10년은 안 네, 되네. 그 새끼한테. 처음에 하신 네. 거는 지금 현재 보니까는 그 새끼한테. 됐어요. 그렇게 됐어. 네, 이거 그러면 뭐 이자나 이런 거 계약서 쓰셨어요? 다 있죠. 내가 갖고 있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일단은 요거는 그러시면 선생님은 뭐 이거는 내가 의사는 있으신 거니까 전화 주셨고요. 얼마에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건 조사를 좀 해봐야 되니까. 한번 해봐서 나한테 제안해보세요. 예, 그러면 요거 확인해가지고요. 뭐 지금 뭐 당장 경매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제가 주말 동안 한번 조사해보고서 월요일 날 좀 더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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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디에 계세요? 서울에 계시는 거예요? 강남 얘기예요. 아, 가까운데 저 서초동에 가깝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월요일 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첫 번째 분하고는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뭐 들으시면서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대화 내용이고요. 특별하게 뭐 이분도 그냥 돈을 빌려줘서 못 받은 분이고 못 받은 분이 홍티경매라고 해서 어떤 놈이 자기 캐리커처 뭐 그림도 있는 봉투에다가 큰 서류 봉투에다 뭐가 날라왔는데 매수 의향서 딱 보니까 뭐 근저당 내 이름이 들어가 있네? 내 거 근저당 건하고 맞네?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이분은 이제 얼마에 살 거냐도 물어보셨는데 얼마에 살 거냐 그래서 뭐 우리가 답을 바로 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통은 원금 같은 얘기는 원금이 얼마냐 이런 얘기는 제가 원래 처음부터 묻지는 않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중에 제가 느낌에 원금을 물어봐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원금이 얼마야라고 묻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여러분 통화 내용에서는 뭐 이분이 그렇게 친절한 목소리는 아니신데 이 어르신께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겠죠? 그리고 통화할 때 느끼신 거 이분이 제가 말할 때 하고 반말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건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아요. 왜? 아니 어차피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를 전화 목소리로 느꼈고 아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 뭐 말을 논다 그래서 제가 뭐 불편하거나 뭐 기분 나빠하는 내색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또 이분께서 내가 그 새끼한테 원금을 얼마 빌려줬는데 하면서 그 새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제때 못 받았기 때문에 뭐 달라고 여러 번 하셨겠죠. 스토리는 모르지만 목소리 통해서 묻어나오는 그런 느낌은 이분이 돈을 빌려줘서 빚을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화가 좀 나셨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금액만 맞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통화하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실 게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구나 라는 거하고 또 이분이 나름대로 돈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뭐 노력하신 흔적이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해당 부동산이 얼마의 가격이 나가는지를 알 수 있겠구나, 알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걸 받아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는 건데 자, 그럼 요번에는 이제 두 번째
요것도 한 3분쯤 되는데요. 요건 아까 좀보다 짧다.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것도 밥을 먹다가 또 온 거예요. 두 연속해서. 의향서 갖고 전화하는데요. 아, 네. 아니, 홍치경매 홍승현이고요. 혹시 저기 죄송해서 사건 번호 한 번만. 다시요. 네, 말씀하세요. 의향서 갖고 전화하는데요. 아, 네. 홍치경매 홍승현이고요. 혹시 저기 죄송해서 사건 번호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2020 타경 네. 10 4133 104133이요. 잠깐만요. 이것도 예정 물건입니다. 진행되는 게 아니고 아직 길이 안 잡힌 거예요. 예정 물건에서. 역삼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예. 바로 요 가까운 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승호 선생님이시죠? 예. 이거 지금 경매 기입 등기가 이미 돼서 아마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가 남아가지고 앞으로 한 2달 아니면은 아마 경매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법원에 연락하니까 3월 초에 경매한대요. 네, 그 정도 나올 거고요. 선생님은 요거 근전에 어떻게 매각하실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 가격이 맞지 뭐. 네, 그러니까. 요거 저기 그러면 1억이면은 원금은 어느 정도 빌려주셨어요? 이분한테, 이춘옥 씨한테? 여기요 지금 네. 세입자 있는 건 아시죠? 이 알죠, 네. 네. 세입자가 1억 7천. 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빌려주신 돈. 이 원금이 안 되시오 이 금액에. 그 1억이 원금이에요? 예, 1억이 원금인데. 이자는 그동안 못 받으셨을 것 같고. 예. 그 원금 1억이구나. 그럼 그냥 계약서에 그냥 1억 빌려주시고 1억 근저당 설정하시고 이자 좀 주겠다고 약속받고 뭐 그런 거네요? 예. 근데 못 받으셨죠, 거의?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일단은 뭐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저희도 이제 이거를 선생님 근저당을 사와가지고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되고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고 뭐 배당 기일까지 딱 앞으로 한 6, 7개월 기다렸다가 이제 배당이 될 때 선생님 근저당을 저희가 사오면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솔직히 저희도 좀 남아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에서 뭐 1억은 제가 볼 선생님 1순위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게 금액이 조금 이게 또 금액이 이게 얼마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요건 좀 조사를 좀 한번 해가지고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요번 주말 동안에 지세나 좀 조사를 해보고 연락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1억 7천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세입자가 1억 7천이면은 지금 세입자가 선생님보다 날짜가 한 달 빠르네. 네, 이 사람이 지금 확정일자 받고 배당 신고했으니까 1억 7천 먼저 배당을 받고 그러겠죠.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이 선생님한테 가는 거라서 이거 시세가 어느 정도 할지 좀 확인을 좀 깊이 해봐야 되겠네요. 감정가는 나왔죠. 감정가는 지금 아직 감정가 얼마 나왔는지는 아직 나와있진 않고요. 이제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아마 조만간에 이제 얼마 나올지는 이제 나올 건데 그 전에 요거를 한번 제가 봤으면요. 한 90% 정도 낙찰이 되지 않긴 아니면 100% 될 수도 있고. 요게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 빌라가? 대충? 지금 한 2억 5천요. 2억 5천? 2억 5천이면은 2억 5천 낙찰이라 그래도 선생님이 받을 돈은 경매비용 빼고 뭐 세금 빼고 뭐 하면은 7천이면 안 되겠네. 안 되죠. 그렇구나. 그러시면 일단은 요거는요, 제가 뭐 당장 오늘 경매 들어가서 뭐 총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주말 동안에 요 빌라 시세나 이런 전체 세금과 한번 조사해가지고요. 2억 5천이 맞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비싸게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월요일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것도 제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 두 번째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근저당 이 선생님보다 앞선 1억 7천 보증금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신고했기 때문에 낙찰 금액에서 무조건 임차인 1억 7천을 다 받아가고 그리고 남는 금액에서 이제 우리 근저당권자한테 배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 이제 말씀으로는 이제 이게 2억 5천 나간다. 근데 이제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깎여 나가는 거니까 뭐 1억 7천 배당이 되고 나머지는 이분이 받는 거니까 이분도 알고 계세요. 내가 다 못 받는다는 거 알고 있고 임차인이 먼저 받는 거 알고 있고 아까도 이제 임차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더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 보면은 임차인이 나보다 먼저 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하고는 뭐 어떤 얘기가 좀 됐을 때 합리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글쎄요, 이렇게 여러분이 통화 제 얘기를 들으시고 느끼신 게 이제 뭐 특별하게 뭐 보니까 뭐 별거 없네. 뭐 별거 없네.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좀 길어서 제가 좀 편집을 해갖고 이제 그건 제가 따로 들려드리거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10분이 넘는 통화라 집에서 지금 이것도 밥 먹다가 저녁 먹다가 연락 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또 얼른 또 입을 헹구고 그냥 헹구고 나서 통화했던 내용인데 요거는 조금 자초지종을 제가 뭐 얘기를 들어드리고 뭐 또 상담도 해드리고 과정을 얘기해드리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 통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너무 길어서 요건 제가 압축해가지고 편집해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겠고요. 두 통의 그 채권자분들하고 통화, 물론 두 분이 이제 저보다는 목소리상에서 느낄 때는 또 마음이 급해지니까 또 말이 또 자, 물 한 잔 먹고 이분하고 두 분하고 제가 통화하고도 여러분이 느끼셨지만 저보다는 연배가 당연히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이거나 또는 뭐 어르신이라는 표칭을 하거나 뭐 누구누구 처음에는 이제 혹시 누구누구 씨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얘기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연배가 있구나 그러면 선생님 뭐 또는 이제 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셨다 그러면 사장님 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 사모님 뭐 그냥 어르신 그러니까 존칭을 써드리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예의를 갖추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좋으니까 어찌됐든 여러분이 이제 통화를 들어보고서 나름 생각을 하실 거죠. 뭐 여기서 지금 채팅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제가 그 주도하에 나가는 게 뭐 근데 주도하에 나간다는 것보다는요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반복 학습이에요. 자주 하다 보면은 뭐든 느는 거고요. 절대 늘지 않는 일은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늘어요. 완전히 뭐 지금부터 수영한다고 박태환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일단 실력이 계속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어렵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통화한 거를 저도 들어봤고 다시 한번 저도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요 두 통의 통화를 보여드리면서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그 팁, 중요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듣기 좋은 목소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목소리 톤이 낮은 거보다는 목소리 톤이 높은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목소리가 약간 하이톤이라서 저는 목소리가 높으니까 일단 상대방한테 그래도 뭐 죽어가는 목소리 뭐 이렇게 목소리가 좀 작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조용조용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채권자하고 통화할 때는 목소리가 큰 게 그렇다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목소리가 커서 그 어르신들 또는 뭐 주로 빚쟁이신 분들이 나이들이 좀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채권자분들이 젊은 분들보다는 그래도 40, 50, 60대, 70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어르신들하고 통화할 때 일단 목소리를 크고 또박또박하고 빨리빨리 그 얘기해드리는 게 좋고요. 답답하게 느끼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그리고 일단 듣기 좋은 목소리라고 하는 거는 톤이 높은 목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뭐 목소리가 낭낭하고 뭐 성우 같은 목소리 그게 아닐지라도 톤이 좀 높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듣기 좋은 거겠죠. 듣기 좋은 게 별거 있겠습니까? 아니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면 뭐 우리가 오디오를 듣거나 가수들 노래를 듣는 거지 굳이 뭐 우리한테 전화해서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니까 목소리가 좋다라고 느끼시겠어요? 이분들은 내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전화 받은 그 상대방 목소리가 좋다고 느끼는 것보단 저놈이 내 거를 얼마에 살까? 도대체 이 물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라는 게 궁금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똑바로 또박또박 얘기해드리는 게 좋은 거고 또 듣기 좋은 목소리라고 크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전화기를 띄더라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주는 게 좋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들어주는 자세인데 물론 저도 이제 얘기하다가 선생님 원금이 죄송합니다 얼마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새끼 뭐냐 하면서 뭐 임차인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두 통에 통화하면서 순간적으로 원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물어봐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서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럼 이자 계산은 안 하시고 그냥 원금이 1억이고 그 1억에 그냥 근저당을 설정하셨으니까 일단 받을 돈 1억이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1억이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면서 원금일 때는 그냥 이분은 그냥 낙찰가가 높으면 1억을 다 받아요. 이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 배당이 된다고 하면 1억에서 싸게 사오는 것만큼 우리가 수익이니까 7천에 사면 3천 수익이고 5천에 사면 5천 수익이고. 근데 이제 이분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가격을 봐야지 우리가 매수 협상을 하면서 가격을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어찌됐든 이제 그건 이제 차고 넘어가고, 예, 지금 요 핵심 포인트로 들어가면 두 번째는 들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을 때 뭐 저도 물론 말을 끄는 게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요 타입에서 요걸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던진 거고,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 열분을 뭐 열변을 토하거나 와 이렇게 억울하다 또는 뭐 자기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할 때 그럴 때 이분들이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분이 막 자기 얘기 설명하는구나. 그럴 때는 그걸 끊으면 안 되죠. 그걸 들어드려야지. 예, 그걸 들어드리는 게 맞는 거고, 끊는 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들어드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아 그러시구나. 그 제가 아까 첫 번째 그 새끼가 그럴 때가 웃었잖아요. 이렇게 웃는 것도 뭐 이 사람 상대방이 어르신이 들을 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 이분이 그 새끼라고 하니까 아 저놈이 내 얘기를 듣고서 공감을 하는구나라는, 그러니까 공감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뭐 여러분 취임새 아 네 그러시군요 아 네 하면서 그런 대답은 해드리는 게 좋아요. 들어주는 자세가 그냥 입 다물고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마주보고 있다면 내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목소리를 얘기를 안 해도 내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는구나 알고 있겠지만, 전화상으로는 저놈이 전화하면서 딴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고개를 끄덕인다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로다가 아 네네 하고 그렇게 취임새를 넣어드리는 것도 좋다. 다음 세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준다. 당신 선생님 얘기를 내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느끼게끔, 그런 것은 뭐 별거 아니에요. 두 번째 팁을 드린 것만큼 제가 대답해드린다고 잘 들어주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연장선이죠. 연장선으로 저놈아가 전화했더니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저놈이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있구나, 인정해주고 있구나, 얘기가 좀 뭔가 좀 통하는구나,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줘서 뭐 월요일에 전화 준다고 하니까 뭐 기다려볼만 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여러분이 뭐 이것도 전화 통화하면서 일단 상대방이 다음 통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전화했더니 기분 나빠. 뭐 대답도 안 하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대답 못하는 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내가 뭘 물어보면은 뭐 속 시원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얘기도 안 하고 네 뭐 그게 저기 뭐 네 근데요 저기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 아직 감정평가가 아직 안 나와서 기일이 안 잡혀가지고, 또는 글쎄요 저도 좀 확인해봐야지 알겠는데요. 제가 꼭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얘가 확인해 본다는데 알아보고 전화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딨어요. 경매에 들어가는 내가 빚을 준 그 빚쟁이 건물에 그 채무자 건물을 그 부동산을 조사해서 알려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는 통화하시면서 나름대로 한번 전략을 세워서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은 맥락이죠. 쉽고 친절한. 쉽다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얘기해드리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는 뭐 구구단 다 떼었겠고 6학년이면 기본적인 방정식을 하나? 제가 중학교 6학년은 가르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중학교 1학년과 중1 같으면은 뭐 기본적인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은 하니까. 그런데 중학교 1학년한테 자 41 곱하기 5 뭐 이거 하면 알잖아요. 너무나 쉬우니까 그 애들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야 41 곱하기 5는 얼마지라고 바로 답을 얘기해주면 되는데,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1학년 구구단만 겨우 뛴 아이한테 두 자릿수 곱하기를 알려주면 잘 몰라요. 걔네들한테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이분이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도 이분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다만 경매 진행 과정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2달 후에 경매 날짜가 잡히고요. 낙찰이 되면은요 대금 납부까지 한 달이 걸리고요. 대금 납부하고 배당, 빚잔치하고 돈 받는 날, 배당일이라고는 모르니까 빚잔치란 말이 굉장히 좋아요. 빚잔치 그러면은 누구나 알아들어요. 그 돈을 나눠주는 날이 빚잔치구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빚잔치란 말은 전 잘 쓰거든요. 그래서 빚잔치 하는 날이 한 달에 잡히니까 앞으로 빨라야 한 3, 4개월 이상 걸리겠는데요 라고 얘기해 드리면은 이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낙찰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기일이 잡혀서 그날 낙찰이 되면 그냥 낙찰이 된다는 전제하에 순서를 얘기해드리면 되는 거지. 글쎄요, 낙찰이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설명은 빼고 간단하게 딱딱딱 끊어서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얘기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친절하다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설명을 저 친구가 알아듣기 쉽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게 친절한 거지. 뭐 친절해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옛날에 지금이 없겠지만 우리가 콜센터 114 콜센터가 지금도 있나? 예,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전자제품이든 뭐 휴대폰이든 콜센터에 전화하면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하고 되게 친절하게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분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콜센터 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물건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이분들한테 설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뭐 100%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게 좀 쉽고 친절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두 통의 그 전화해서 주말 동안에 제가 조사하고 월요일날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 주말 동안 토요일하고 금요일날 대략 제가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오전 중에 8시에 이제 필라테스 갔다 와서 아침 9시부터 전화하면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는 월요일날 전화한다 그러면 점심시간 이전에 해야 돼요. 이후에 전화하는 거는 이분들이 기다리거든요. 특히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날 뭐 제가 내일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면 내일이라고 하면 오전 중이에요.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전화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운동 갔다 와서 정리하고 이따가 한 10시 반쯤 전화해서 또 녹음을 한 다음에 녹음해갖고 이제 요거는 내일 제가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애프터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보고 조사해보고 선생님 내일 연락드릴게요. 오늘 전화 왔다 그래서 오늘 모든 거를 다 얘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미뤄야죠. 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편집원에 47통 물건을 제가 다 조사했겠습니까? 뭘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전화 왔을 때 죄송한데 사건 번호 그러면 얘기해 주시잖아요. 사건 번호 할 때 무슨 사건 번호 그러면 이분이 모르는구나. 선생님이 근저당 잡은 그 물건이 어디에 있죠? 라고 이렇게 묻는 거지. 근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사건 번호 그랬을 때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니까 바로 2010 타경에 뭐뭐뭐다 얘기하셨으니까 이분들은 알고 있구나. 처음부터 제가 직감을 한 것이고 느낌이 온 거고요. 어쨌든 여유있게 애프터라는 건 오늘 모든 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모레 뭐 이렇게 밀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통화했으면 내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럼 제가 내일 좀 조사를 해서 내일 저녁 때 또는 내일 모레 오전에 전화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음 시간 다음 전화 드린다는 그 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든 마찬가지지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약속된 날짜에 반드시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중에서 뭐 그분이 계시는지 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소개 좀 시켜주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뭔지는 알죠. 해보기도 했고 그런데 뭐 저야 그런 것들의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해본 적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서 하는 게 모르니까 제가 알바천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 광고를 냈는데 참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면접비를 뭐 준다고 안 했을 때는 글쎄 방문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알겠다고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라고 연락이 안 와요. 그리고 뭐 이번 주 수요일날 방문할게요 그러고 안 와요. 연락도 없어요. 그럼 뭐 왜 안 오냐고 제가 뭐 연락은 굳이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캔슬을 놓고 캔슬을 놓는다는 것도 연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행기 좌석도 왜 예약을 110% 잡는 이유가 20%는 노쇼. 그러니까 연락도 없이 그냥 안 와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예약을 과다로 잡는다고 하는 건데 그게 참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은 100%을 딱 찼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120을 잡았겠어요. 그거는 20% 이상은 약속된 날짜에 오지 않기 때문에 더 잡아놓는 건데 말 그대로 우리가 특히 채권자들하고 통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 연락을 드리겠다 그러면 꼭 드리는 거예요. 내일 오전 중에 드리겠다 그러면 오전 중이라면 11시, 12시가 아니고요. 10시 정도에서 11시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 오후에 드릴게요 그러면 오후 5시, 6시가 아니라 2시,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에서도 좀 빠른 오후, 아침이다 그러면 이른 아침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고 약속된 시간을 잡는 거지 뭐 정확한 뭐 내일 2시 그럼 2시에 전화 드려야죠. 2시 넘어서 드리는 것보다 2시 안 돼서나 하는 게 더 나은 거지 시간 2시에 전화하겠다 그러는데 2시가 넘어요. 그러면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돈 빌려준 근저당을 사겠다고 연락이 온 사람인데 내일 2시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 빨리 전화를 하셔야지. 그래서
특히 우리가 MPL 하면서 중요한 거는 채권자분들하고 약속을 잡으면 무조건 그 약속은 지키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뭐 통화 들어보니까 뭐 별거 없잖아요.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이 통화 내용 들어보니까 와 정말 기가 막힌 팁이 들어있네요. 아니거든요. 기가 막힌 팁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팁이라고 하는 게, 기가 막힌 팁은 상대방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으면 기가 막힌 팁이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기가 막히게 알아듣기 쉽게 모든 것을 일사천리 쫙 풀어서 쫙 펼쳐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보고서 뭐야 이거 필요 없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전문가가 아닌 거지. 그런데 몇 마디 안 했는데 오 좋아 하고 할 때는 그분 입장에서는 뭐 내가 몇 마디 안 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전문가처럼 보일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통화 내용 여러분 들어보시면 별거 없는 거고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도 그 전에 팟빵에서도 계속 얘기한 게, 전문가 필요 없고 쓰레기통으로 다 버리고 권리분석 버리고 그냥 여러분 실천해 보시라고. 낙찰 하나만 받아보셔라. 하나만 받고 원사이클을 돌려보셔라. 직접 명도 그 안에 있는 점유자 임차인하고 통화도 해보고 협상도 해보고, 정 안 돼서 배짜라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집행하는 게 우리 배짜는 거니까 집행도 해보시고 신청도 해보시고 직접 그 원사이클을 돌려보면은 충분히 제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아 그때 얘가 이런 얘기 했구나, 홍티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는 거를 바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영상만 계속 보고 공부만 계속 한다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피부로 느껴보지 못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통화 내용도 들어보니까 별거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도 하고 글피도 하고 한 달, 두 달, 1년 또 2년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전문가가 따로 없이 전문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 되는 거고, 별거 있습니까? 전문가가 하다 보고 내가 늘어나면 전문가지, 뭐 전문가라는 게 날 때부터 전문가가 어딨어요. 태어날 때부터 수영 잘했나? 태어날 때부터 농구를 잘했나? 아니거든요. 다 훈련과 반복을 거듭하면서 실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다 보면 전문가죠. 전문가는 별거 없다. 열심히 노력하고 반복하면 전문가다. 그래서 제가 반복학습의 중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끔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제자들이. 선생님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도 좀 반복이라고 해요. 물론 수학이라는 학문을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진짜 말 그대로 고등학교 수학까지가 아니라 대학교 이상의 석박사 이상의 수학을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저는 모르죠. 그런 거는 저는 뭐 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수학은 제가 뭐 감히 뭐 반복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지만, 그런데 그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전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외우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된다고 하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실력은 늘어나게 되겠고요. 늘어나게 돼 있고 진짜 1등은 못하더라도 1등 언저리까지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제가 계속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하다 보면 늘어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늘어나고, 지금 할 때는 못 찾은 것도 다음 두 번째 할 때는 아 이걸 내가 미스했구나, 실수했구나, 요걸 내가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처음 시도하시니까 어려움을 느낄지 몰라도 하다 보면 늘어나는 거를 여러분이 맨날 새벽에 나와서 보시면서 보는 걸로 이제 보는 거는 벌써 2주차고 오늘 벌써 10번째니까 뭐 10교시 정도 참여를 하셨고, 뭐 지금 오신 분은 뭐 좀 더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갖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아침을 길게 생활하시는 습관이 되셨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물건을 좀 찾아보시고 그 채권자한테 편지 보내는 것도 한번 시도하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느낌이 있다 라는 것을, 그 유튜브는 채팅창에 올리는 게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고요. 또 이게 또 일일이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카페, 네이버 카페에 오셔갖고, 홍티경매 카페 오셔갖고 아 내가 이렇게 새벽 스터디 듣고서 했더니 야 이렇게 됐다더라, 이렇게 됐네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카페에다가 직접 전화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전화 통화한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런 것들 카페에 올려주시면은 좋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오늘 또 팁을 하나 드려야지. 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이따가 그건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1년에 2건만 목표하세요. 1년에 2건. 내가 MPL은 요번에 1년에 2건만 해보겠다. 2건에서 더도 덜도 말고 2천만 원만 만들어보자. 2천만 원 만들어보자. 물론 종잣돈은 뭐 1,000만 원 종잣돈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종잣돈을 조금 더 모으셔갖고 그래도 한 5천만 원 이상, 제가 항상
작년에도 우리 카페에 제가 목표를 말씀드린 게 5천만 원 가지고 5년 동안 뭐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종잣돈을 일단 만드셔갖고 5천만 원 가지고 근저당 채권 MPL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고요. 혼자 만약에 못하면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친구, 믿을 만한 친구 같이 해보세요. 물론 뭐 돈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물건이 생겼을 때 같이 투자하는 거니까 뭐 그걸 빌려다가 뭐 언제까지 줄게라는 게 아니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마음 맞는 친구가 있으면 함께 준비해서 나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은 찾기 나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올해는 꼭 반드시 1년에 2건 목표 해서 2천만 원 수익을 만들어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가시지 않고 끝까지 듣고 계시면은 제가 선물 하나 드려요. 네, 기다려 보세요. 자, 요행을 바라는 건 안 됩니다. 제가 MPL 채권자, MPL 수익, MPL 스터디 말씀을 드리면서 요행을 바라는 거는 아니에요. 요행을 바라는 거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진짜 뜻하지 않게 운이 좋아서 덜커덕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건 없다. 쉽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저 한 통 보냈는데 한 통이 연결돼서 나 수익 5천 났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요행은 없고요.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 한 걸 보여드리고 이렇게 편지 보내서 왜 연락이 안 올까? 연락 온 걸 제가 오늘 또 들려드렸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그 연락 온 거에 대해서 그 다음 거를 이제 또 오늘 통화하는 걸 제가 1차 협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제가 직접 보여드리잖아요. 편지 보내니까 연락이 왔네, 연락 와서 통화했네, 조사해서 이제 월요일날 오늘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 전화 드려서 이런 얘기를 했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것처럼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니까. 해보시고 안 되는 걸 제가 되는 거라고 뻥치는 게 없잖아요.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 지금은 비록 가격이 이렇지만 내년은 좋아질 겁니다, 내후년은 날 겁니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올해 안 되는 건 내년도 기약을 못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살아가는데, 아니, 오늘은 2021년 1월 25일인데, 아니, 왜 2022년 내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아니, 경제 예측, 뭐 어떤 회사의 목표, 이렇게 미래를 갖고 삼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 지금 사놓으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저는 그 부동산 경매 유튜브 뭐 누구라고 지목하진 않지만 뭐 그런 분들 많아요. 뭐 지금 사놓으면 나중에 올라갈 거다. 물론 뭐 그런 얘기야, 뭐 강남이나 이런 데 올라가니까 누구나 쉽게 찍어줄 수 있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 정말 지방에 있는 것도 지방에 빌라를 사놓으면 앞으로 좋아질 거다? 글쎄, 근거가 뭐냐? 근거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냥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 좋다. 그래서 미래를 추구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B2,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전 뭐 말씀드리는, 그건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확실하게 근저당을 이거를 매수를 협상을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돼요. 이거는 잡아놓으면 수익이 1,000만 원 나. 그럼 빌려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확실한 거니까. 왜? 배당이 눈에 보이는 거고, 이거는 시세보다 내가 이 정도 싸게 샀기 때문에 무조건 죽었다 깨나도 뒤집히지 않은 이상 낙찰 이만큼 돼, 나는 배당을 받을 수 있어, 확실한 것 같으면 빚을 내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반대다. 그리고 이제 가끔 뭐 어떤 분이 이제 지난주에도 저한테 그 홍티 경우엔 재미가 없대요. 요즘 제가 라이브를 1시간씩 하니까 1시간씩 하는 거 이거 사실 본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5, 60명 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영상을 아침부터 보시고 1시간까지 보시는 거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재미가 없고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뒷배경은 화면이 바뀌어가면서 나름대로 크로마키라고 하는 기법을 쓰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뭐 한두 줄 써놓고 설명을 하는데 내용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말은 잘해요. 말은 뭐 청산유수 그냥 쭉쭉 나와서 막힘없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뭔 얘기인지도 몰라. 관심이 없는 거죠.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재미가 없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밌는 거는 저는 다른 경매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뭐 여기에 주택이 이런 주택도 있어요 라고 하면은 관심 있어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물건을 뭐 보여드리면서 자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가끔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돈이 될 만한 것들, 수익이 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재밌는 걸 제가 추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맨날 얘기 드리지만 재밌는 거는 다른 경매 유튜브를 보시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 손에 수익,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돈 버는 것도 나 혼자 벌고 나 혼자만 할 수 있고 여러분은 못하는 건 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직접 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실현 가능한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허황된 거를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직접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보들이 지금 넘쳐나잖아요. 뭐 여기 비트코인이 뭐 지금 사면 좋다더라, 뭐 저한테도 뭐 문자도 많이 와요. 뭐 오늘 내면은 뭐 100% 수익이라든가 주식 관련된 것도 오고, 하여튼 뭐 별별 그 문자, 스팸 문자들 많이 오는데, 뭐 그리고 어디 들어가면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많잖아요. 이게 도대체 믿을 만한 정보인지도 모르겠고 믿지 않을 정보인지도 모르겠고, 유튜브도 보면은 뭐 그런 게 있다며요. 물건 소개하면서 여기가 좋다고, 여러분 꼭 여기 투자하세요. 아니 꼭 투자라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정보를 왜 유튜브에 떠듭니까? 아니 자기가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저는 기가 막힌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갖고 돈을 버니까 그 돈을 버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제가 말 안 하죠. 왜? 내가 해야지.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한테 왜 소개를 하겠어? 제가 정신 나간 놈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말씀드릴 수가 없지.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투자처가 있대요. 토지가 있대요. 이거는 사면 대박이래. 그런데 그걸 왜 유튜브에서 떠들어? 자기가 해야지. 그렇게 대박이면.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는 게, 이거는 내가 해보고 나서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 혼자 다 못해요. 너무 많으니까. 아니 세상에 개인 근저당권 물건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 수천 명을 편지 보내기도 힘들지만 협상하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다 못해. 제가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소개해서 여러분들 한번 저 따라 해보시라고. 그렇게 먹을 게 널리 있을 때, 자 내가 한번 먹어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할 수 있는 거지. 먹을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서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소개? 아유 거짓말이죠. 그건 뻥인 거죠. 자기 뭐 유튜브를 활성화시키고 뭔가 뭐 어그를 끌려고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하지 왜 소개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따라하기 가능한 거, 따라할 수 있는 거, 모방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고 다른 사람은 따라할 수도 없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거고, 너 혼자 잘난 척하고 너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왜 소개해? 그거는 내 자랑하는 유튜브를 해야죠. 자 오늘은 따라할 수 없는 거 자랑할게요 라고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자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다른 분들이 하고 성과를 내는 걸 제가 봤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새벽 스터디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저 하는 거 이상 따라갈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확신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팁을 드리면, 팁이 아니라 선물은 홍티 카페, 뭐 또 별거 아니야. 그럼 별거 아니겠죠. 그러나 와 홍티 카페 괜찮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느끼는 거니까. 서로 길고. 자 결론은, 새벽 스터디 나오시는 분들 한테 제가 카페 등업시켜 드릴 테니까, 대학생 학사로 등업시켜 드릴 테니까, 대학생 학사가 되면 볼 수 있는 것들 많고요.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하는 것들도 대학생 학사 이상으로다가 물건 소개나 이런 것도 제가 해보려고 해요. 그 게시판 올리려고 하니까, 지금 아마 대학생이 대학생이 돼야 보는 게시판이 꽤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등급이 업되는 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이게 안 적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010-2468-9764 010-2468-9764 요쪽으로다가 이게 업무폰 전화번호인데요. 일로다가 연락을 주시고, 연락을 주실 때 그냥 저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름, 카페, 닉네임 그걸 알려주시면은 제가 문자를 드릴 거예요. 문자를 드리면 문자를 받으시고, 그 카페 스터디 등업 게시판에다가 홍티 문자를 받았어요 라고 해서 이제 올려주시면은, 그분은 새벽 스터디 나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론 뭐 이걸 나중에 보시고 연락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새벽 스터디 관심 있는 분이니까, 일단은 제가 등업시켜 드릴 테니까 저한테 010-2468-9764로다가, 번호 외우기 쉬워요. 2468 짝수로 나가고 9764 하기 쉽기 때문에 외우기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로다가 문자 보내서 이름하고 그 카페 닉네임, 새벽 스터디 회원이에요, 카페 등업시켜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장을 드릴 테니까, 답장을 받고 우리 카페 등업 게시판에다가 등업해주세요 라고 올리시면은 제가 대학생으로 바로 제가 진학시켜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새벽 스터디에 함께하는 분들이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동이 트고 있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뭐 제가 준비하는 것들 또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그런 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오늘 하나 얻어가는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다른 건 없습니다. 홍티 경매가 여러분들의 제2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제2의 직업을 삼아서 아니 전업 내가 본업이 있으면 본업에 열심히 하시고 시간을 어떻게 하든 내 가지고 그 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MPL을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뭐 여기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뭐 벌 거야. 그건 제가 답을 못 드려요. 정답 벌써 한 통 왔네요. 정답은 못 드리는데 아니 그렇게 제가 된다고 확신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본업을 팽개치고 하지 마시고 본업이 있으시면 열심히 하시면서 짬을 내서 시간을 어떻게 하든 그냥 추려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수익의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재생 목록에 그 이것저것 궁금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홍티 라이브 제가 그동안에 라이브 올려놓은 게 한 25개 있고요. 그냥 25개가 아니구나. 25개인가? 기본 라이브가 있고 새벽 스터디 라이브가 있는데 그 재생 목록에 라이브 걸 들어가시면은 제가 그동안에 뭐 제목 따라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은 그 라이브 클릭하셔갖고 보시면은 아마 그 내용적인 거 여러분이 궁금하신 MPL 관련해갖고 거의 다 제가 그 올려놨기 때문에 또 MPL 궁금한 거 Q&A도 있잖아요. 그거 제가 풀 영상으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MPL 관련해서 뭐 기타 등등 궁금한 것들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010-2468-9764 새벽 스터디 등업 신청해주세요. 이름, 카페 닉네임 알려주시면은 카페 가입 안 하셨으면 카페 가입 얼른 하셔야죠. 홍티 경매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갖고 예, 제발 3월달 안에 10,000명을 한번 넘어보자. 올해 3월 안으로 앞으로 2달 안에 10,000명을 돌파해서 진짜 가보자라고 목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페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제가 등업시켜 드릴 테니까 자 예, 질문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돈이 되는 홍티 경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이브 시청하시고 하면서 그냥 보는 즐거움만 있다면은 뭐 그것도 뭐 좋다 그러시면은 뭐 저야 감사한 일이지만 보는 즐거움을 넘어서 보는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돈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되는 게 눈에 보일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마음이 있는 마음이 드는 거고 보람을 느끼는 거지 그냥 보는 즐거움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나아가서 돈이 되는 뭐 전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돈 벌 수 없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는 말도 안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해보지도 않고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왜 떠벌리냐 이거 저는. 해본 걸 얘기하라 이거예요. 성과 난 걸 얘기하라 이거죠. 왜? 다수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면 네가 해보고 얘기하라 이거죠. 제가 지적할 사람 많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아직은 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시간을 내서 경매 유튜브를 하나씩 제가 다 한번 살펴봐가지고 장단점으로 한번 분석하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우리 김 변호사 법률적인 검토를 필요하니까 김 변호사하고 우리 또 뭐 이렇게 앉혀놓고 한번 제가 그런 시간도 한번 갖는 시간, 뭐 비판하는 것보다는 장단점을 분석하는 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일은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일 끝내고 나서 필라테스 갔다 와서 간단하게 그 추가 조사를 한 다음에 오늘 그 전화 주신 분들하고 제가 통화해가지고 이분들하고 협상을 한번 진행하는 거를 제가 녹음도 해서 내일 아침 새벽 라이브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이제 마지막 그 광고가 아니라 그 선물 010-2468-9764 2468-9764로 문자를 주셔갖고 이름, 카페 닉네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을 드릴 거예요. 일일이 답장을 드립니다. 답장을 드리고요. 수천 명이면 못 드리겠지만 뭐 수백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니까 답장을 제가 드릴 거고 카페 가입하셔갖고 스터디 게시판에 등업 제 문자를 받으시고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학생 학사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학사 이상으로는 그 스터디 나오시면 됩니다. 네. 자, 스터디는 뭐 제가 중간중간 또 이제 4기 스터디 모집이 되니까 그건 그때그때 또 제가 홍보를 해서 광고가 아니라 제가 안내를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제가 5분 늦게 시작해서 준비한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얘기할 게 더 있긴 한데 제가 또 8시 운동을 가야 되고 또 아침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안 되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자,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고 네,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네. 노래를 들으면서 요번에는 이제 제 노래, 제 목소리를 들을게요.